대한민국의 연 매출을 4조 원인데 영업이익률은 90%에 달하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반도체나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바로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 점술 산업의 경제학을 한번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특히 가장 합리적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왜 이 시장에 지갑을 여는지 그 지점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점이 맞냐 틀리냐, 뭐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보내주신 분석의 관점을 따라서 이 산업을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해부해보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로요? 네.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그 확신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막대한 부를 만드는지 그 정교한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그 규모부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업계 추산으로 최소 4조 원, 최소 4조 원이죠. 네, 최대는 10조 원까지 본다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 전체 웹툰 시장이나 영화 산업보다도 훨씬 큰 규모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두고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최첨단 IT 국가라고 불렀다는 대목이 나오죠. 아, 저 그 부분 보고 정말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그만큼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기이한 현상이란 뜻이겠죠. 한쪽에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다른 한쪽에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을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영화 티켓값 15,000원은 비싸다고 몇 번을 망설이면서 복채 5만 원, 10만 원은 비교적 쉽게 내는 심리는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분석 자료는 그 동력으로 딱 한 단어, 불안을 지목합니다.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에 더 가깝습니다.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요. 네.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집값이 폭등하고 내가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상황. 그러니까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지 못하다는 공포감이 커질 때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아, 점술은 미래를 예측해 줌으로써 최소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어떤 환상 혹은 강력한 심리적 진통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이름의 진통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불안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의 지갑을 여는지 이 분석께서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3단계 세일즈 깔때기 모델을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게 정말 웬만한 스타트업보다 훨씬 체계적이라서 놀랐습니다. 맞아요. 첫 단계부터 아주 공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1단계는 바로 미끼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튜브죠. 호랑이띠 12월에 대박 난다. 아니면 이 영상 안 보면 큰일 난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데 이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부르더군요. 맞아요. 무료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인데도 왠지 내 이야기 같고 맞아요. 마음 한구석이 스물스물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들의 알고리즘 최적화 방식이 웬만한 마케팅 회사 못지 않습니다. 삼재나 아홉수, 대운 같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특정 키워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요. 아, 일부러요? 네. 시청자 눈길을 끄는 썸네일 색상이나 배경음악까지 다 철저하게 계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괘 영상이 아니라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로 설계된 광고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공포와 불안의 씨앗이 딱 심어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이죠. 2단계 개인 상담으로요? 네. 전화 상담 5만 원, 대면 상담 10만 원. 1단계에서 보편적인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을 이제 1대1 유료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유명한 곳은 예약이 1년씩 밀려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와, 1년이요? 네, 2단계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2단계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2단계의 핵심은 고객과의 레포 형성, 그리고 정보 수집에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요? 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은 자기의 가장 내밀한 고민, 약점, 가족관계, 재정 상황까지 다 털어놓게 되잖아요. 무속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마지막 3단계를 위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큰돈이 오가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3단계 초고가 상품 판매. 바로 굿과 부적이죠. 네, 상담 과정에서 신뢰를 충분히 쌓은 뒤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당신 사업이 안 풀리는 건
당신 탓이 아니야. 조상님 묘자리가 문제야. 라거나. 아, 살이 꼈다 이런 말이요. 그렇죠. 문제의 원인을 초자연적인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순간 고객의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수백, 수천만 원짜리 굿이나 부적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결제 방식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던데 대부분 현금 거래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신령님은 부정을 타서 카드 결제를 싫어하신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해요. 하, 부가가치세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의무가 없죠. 종교행위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사실상 과세 시스템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종교행위라는 명목만 있으면 사실상 모든 소득 신고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법적인 허점인가요? 아니면 그냥 당국이 묵인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법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은 사례비로 분류돼서 과세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점술 행위의 대가가 종교적 사례비인지 아니면 상업적 서비스의 대가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현금으로 거래되면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결국 법의 경계선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그야말로 기적의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이 시장의 핵심 고객이 2030, 심지어 10대 알파 세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당신께서 이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도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세대가 왜 이런 전근대적인 산업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이 분석 자료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너무나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지점, 가성비 높은 위로라는 개념입니다. 가성비 높은 위로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정신과 상담은 회당 10만 원이 훌쩍 넘고 혹시나 기록에 남을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친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자니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핀잔을 듣기 쉽고요. 하지만 점집은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즉각적인 위로와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서 자존감이 바닥인 20대 청년 입장에선 5만 원을 내고 네 잘못이 아니야. 때가 안 좋았을 뿐이야. 내년엔 대운이 오니 조금만 버텨. 이 말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점의 내용을 100% 믿는다기보다 내 불안을 잠재우고 내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비용으로 5만 원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나약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의 붕괴 신호라.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 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아, 국가나 은행 같은 거대한 시스템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니까 그 빈자리를 초자연적인 힘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국 청년들이 점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의 반증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속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고민을 그렇게 정확히 맞추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말 신내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일까요? 이 자료에서는 콜드 리딩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을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콜드 리딩, 심리학과 화술이 결합된 고도로 훈련된 대화 기술입니다.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옷차림, 말투,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순식간에 조합해서 마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 초조한 표정으로 점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성인 중에 그 말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요. 이건 뭐 혈액형 성격론처럼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반엄 효과요? 네, 누구에게나 해당될 법한 보편적인 특성을 마치 자기만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심리적 경향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편적인 말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순식간에 마음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아,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군요. 그렇죠. 일단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손님 스스로가 사실 제가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하면서 자기의 구체적인 정보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아, 그럼 무속인은 그 정보를 듣고 다시 교묘하게 가공해서 원래 올해 관운이 막혀 있었어.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니 하는 식으로 신의 계시처럼 돌려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는 셈이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객에게 되파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 자료 후반부를 보면 이제 이 시장이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해요. 네, 바로 IT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멘탈테크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된 AI 사주, 빅데이터 관상 분석 앱 같은 것들이죠. 연 2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입력했던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거대한 상업적 무기로 변하고 있는 셈이네요. 과거의 샤머니즘이 이제는 데이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단순히 돈 몇 푼 잃는 게 문제의 전부일까요? 이 분석은 훨씬 더 큰 위험을 경고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섬뜩하게 다가왔는데요. 바로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는 근육의 퇴화입니다. 네, 점술에 반복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주요한 결정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사하면 안 좋다는 말 한마디에 어렵게 구한 전셋집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그렇죠. 올해는 투자운이 없다는 말을 믿고 명백히 좋은 사업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이 자료는 지적합니다. 그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이 분석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경고는 이 문제가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이 훨씬 심각하죠. 자료에 따르면 기업 총수나 정치인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집을 찾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논하는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데이터나 합리적인 토론이 아닌 점집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대신 운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이 분석은 단순히 점집에 가지 말라는 도덕적인 훈계를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집에 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하고 성실하면 보상받는다는 상식이 무너진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사회에서 사람들은 논리보다 초자연적인 힘에라도 기대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이 보내주신 이 분석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주체성에 관한 겁니다. 주체성. 네, 점쟁이는 결국 확률과 통계를 파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네가 못난 게 아니라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라는 말이 주는 위로는 달콤하지만 그 위로에 내 인생의 결정권, 즉 운전대까지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용한 점쟁이는 결국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성과 직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분석이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점술 산업이 우리 사회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이와 똑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불안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무엇에 기대고 있을까요?